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볼게요.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은 텅 비고 벌어도 새어나가며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납니다. 남들은 재테크로 돈을 불리는데 나는 투자하면 손해만 보고 사업을 해도 망하며 돈복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팔자가 가난한 걸까 절망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명리학에서 돈은 재성으로 봅니다. 재성의 흐름이 막히면 돈이 나가고 식상생재가 이루어지면 돈이 들어와요. 비겁이 재성을 빼앗으면 모으지 못하고 관성이 재성을 받으면 권력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주 속 재물운의 구조를 알면 왜 안 모이는지 보이고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답이 나와요. 오늘은 돈의 흐름을 사주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돈과 재물을 뜻하죠. 정제와 편제로 나뉘는데 정제는 정기적 수입이고 편제는 불규칙한 수입이에요. 정제가 강하면 월급쟁이로 안정적으로 벌고 편제가 강하면 사업가나 투자가로 크게 벌 수 있습니다. 재성이 적당히 있어야 돈을 모아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재성이 적당하면 돈을 벌고 관리하며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경제관념이 있고 저축을 잘하며 투자 감각도 좋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재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가난해요.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돈이 나를 누르는 겁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돈에 휘둘리며 돈의 노예가 돼요. 법만큼 쓰고 모으지 못하며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욕심만 많고 실속은 없어요. 재성이 과한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져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하고 관계도 손익으로 계산해요. 인간미가 없어서 결국 사람을 잃고 돈도 잃습니다. 돈만 쫓다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재성이 없으면 돈에 관심이 없어요. 벌 생각을 안 하고 쓸 생각만 합니다. 경제관념이 약해서 계획 없이 쓰고 저축을 못해요. 있으면 다 쓰고 없으면 빌려 쓰며 빚이 늘어납니다. 재테크도 모르고 투자도 엉망이에요. 재성 없는 사람은 돈을 가볍게 봅니다. 돈보다 명예나 지식이 중요하고 물질보다 정신을 추구해요. 청빈하게 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고 노후 대비도 안 돼요. 재성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연주에 있으면 일찍부터 돈을 벌고 월주에 있으면 청년기에 재물을 모으며 일주에 있으면 중년에 부자가 되고 시주에 있으면 노년에 풍요로워집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언제 부자 되는지 알려줘요. 재성이 천간에 투출되면 공개적으로 부자입니다. 누구나 아는 부자라 세금도 많이 내고 부탁도 많이 받아요. 재성이 지지에 숨어 있으면 비밀 재산이에요.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재성에 귀인이 있으면 돈복이 많아요. 천을 귀인이 재성과 있으면 귀한 사람이 돈을 벌게 해줍니다. 투자자를 만나거나 후원자가 나타나요. 재성에 록신이 있으면 실력으로 버는 거라 탄탄합니다. 재성에 공망이 있으면 치명적입니다. 재성 공망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벌어도 모이지 않고 손에 쥐는 순간 새어나갑니다. 투자하면 쪽박 차고 사업하면 망하며 노력의 대가를 못 받아요. 재성 공망은 재물운의 구멍입니다. 재성에 형충이 있으면 돈이 요동칩니다. 한순간에 많이 벌었다가 한순간에 잃어요.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하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부가 됐다가 거지 되는 일도 생겨요. 재성 형충은 재물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재성과 관성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재생과는 돈이 권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성공해서 정치에 진출하거나 재벌이 되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구조죠. 재성과 인성이 충돌하면 문제예요. 재극인은 돈이 공부를 막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배워요. 반대로 학업 때문에 돈을 못 벌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재성과 비겁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겁 탈제는 친구나 형제가 내 돈을 빼앗는 거예요. 같이 사업했다가 떼이거나 보증 섰다가 날리거나 형제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습니다. 비겁이 강하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국 재성의 상태가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적당한가 과한가 부족한가 어디에 있나 무엇과 함께 있나를 보면 돈의 흐름이 보여요. 자기 사주의 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부자 되는 첫걸음입니다. 재성만 있다고 돈이 모이지 않아요.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 있어야 합니다. 식상생재는 재물운의 황금 공식이에요.
식상은 내가 생산하는 것이라 일이나 재능이고 재성은 그 결과로 얻는 돈입니다. 일을 하면 돈이 되는 구조죠. 식상생재 구조를 가진 사람은 자수성가형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실력으로 돈을 벌어요. 물려받는 게 없어도 스스로 만들고 의지할 곳 없어도 혼자 일어섭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머리로 무언가를 창조해서 돈이 되는 거죠. 식신생재는 안정적입니다. 식신이 정제를 생하면 정직하게 꾸준히 벌어요. 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 월급 받거나 자영업으로 매출을 올리며 착실하게 모읍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가난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살아요. 상관생재는 폭발적입니다. 상관이 편재를 생하면 창의적으로 크게 벌어요.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로 대박을 냅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부자가 돼요. 벤처 창업자나 투자가가 이런 구조입니다. 식상생재가 완성되는 대운이 오면 재물운이 터집니다. 식상대운에 준비하고 재성대운에 수확하는 거죠. 20대에 배우고 익히고 30대에 일하며 40대에 재산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타이밍을 잘 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식상운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며 경험을 쌓으세요. 당장 돈은 안 되지만 미래의 자산이에요. 젊을 때 투자한 실력이 나중에 돈이 됩니다. 재성운에는 수확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나가세요. 재성운은 평생 몇 번 안 오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식상이 없거나 약하면 재성이 있어도 돈을 못 벌어요. 일을 안 하거나 못하니까 수입원이 없습니다. 재성만 있으면 욕심만 있고 실속은 없어요. 식상을 키워야 재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상이 과해도 문제입니다. 일만 하고 돈을 못 받거나 재능을 낭비하며 제값을 못 받아요. 착취당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못 받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재성을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식상이 관성을 극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식상극과는 자유로운데 규칙을 어기고 창의적인데 권위와 부딪혀요. 직장 생활이 어렵고 조직에 못 맞춰 돈을 벌기 힘듭니다.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이 맞아요.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것도 문제예요. 임극식상은 생각만 많고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머릿속에만 있어서 돈이 안 돼요. 배운 게 많아도 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비겁 탈재는 벌어도 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떼이거나 형제에게 빌려주거나 사기당하거나 도둑맞습니다. 비겁이 강한 사람은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비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돈을 헤프게 쓴다는 겁니다. 자존심에 쓰고 체면에 쓰며 허세를 부려요. 있지도 않은 데 있는 척하고 비싼 걸 사며 과시합니다. 씀씀이를 줄여야 돈이 모여요. 겁재가 강하면 더 심각해요. 겁재는 빼앗는 에너지라 투기나 도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했다가 날리거나 사행성 게임에 중독돼 재산을 탕진해요. 겁재는 재물의 적입니다. 재성 운이 와도 비겁 운이 함께 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벌기는 버는데 세원화가 모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식상 운에 재성 운까지 오면 대박입니다.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모여 최고의 시기예요. 이럴 때 최대한 벌고 투자하며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세운도 체크해야 해요. 재성 세운에는 목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부수입이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재테크하고 투자하세요. 비겁 세운에는 지출이 많으니 아끼고 방어하세요. 월운과 일운까지 보면 더 정확합니다. 재성이 오는 달이나 날에 계약하거나 투자하면 유리해요. 만세력 앱으로 확인하고 길한 날을 골라 중요한 돈 거래를 하세요. 결국 돈은 흐름입니다. 식상에서 재성으로 흐르는 물길을 만들어야 해요. 막히면 뚫고 새면 막으며 잘 흐르게 관리하는 게 재테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원인 파악입니다. 사주를 보고 왜 안 모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재성이 약한지 공망이 있는지 비겁이 강한지 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둘째는 식상 키우기입니다. 재성이 있는데 식상이 약하면 일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자격증 따고 기술 배우며 전문성을 쌓으세요. 부업이나 엔잡도 고려하고 재능을 발굴해 수입원을 만드세요. 이래야 돈이 생깁니다. 셋째는 비겁 제어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해픈 습관을 고쳐야 해요. 충동 구매하지 말고 과시 소비 줄이며 가계부 쓰고 예산 세우세요. 친구에게 돈 빌려주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마세요. 내 돈부터 챙기세요. 넷째는 재성 보충입니다. 재성이 없거나 약하면 부족한 오행을 채워야 해요. 재성에 해당하는 색깔 옷 입고 방향으로 가며 음식 먹고 물건을 쓰세요. 오행으로 재성을 보충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저축 습관입니다.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모으는 거예요. 자동이체로 월급 들어오면 바로 떼고 안 보이는 통장에 넣으세요. 없는 돈 취급하고 절대 안 건드려야 합니다. 10년 모으면 큰 돈이 돼요. 여섯째는 투자 공부입니다. 돈을 불리려면 투자해야 해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등을 공부하고 소액으로 시작하며 경험을 쌓으세요. 이뤄도 배우는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일곱째는 부업입니다. 본업만으로 부족하면 부업을 하세요. 블로그나 유튜브로 광고 수입 올리거나 재능을 팔거나 온라인 쇼핑몰 하세요. N잡 시대의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째는 지출 줄이기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구독 끊고 외식 줄이고 중고 거래 활용하며 알뜰하게 사세요.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아홉째는 빚 갚기입니다. 빚이 있으면 저축보다 빚 갚기가 우선이에요. 이자가 수익보다 높으니까요. 고금리 빚부터 빨리 갚고 신용카드 돌려막기 끊으며 현금만 쓰세요. 빚 없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열째는 재물신 모시기입니다. 집에 재물 기운을 불러오세요. 현관을 깨끗이 하고 부엌을 정돈하며 화장실 물 잠그고 쓰레기 버리세요. 물새는 곧 고치고 깨진 것 치우며 풍수를 정리하세요. 환경이 운을 만듭니다. 11번째는 기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베풀어야 받아요. 11조하거나 정기 기부하며 필요한 곳에 쓰세요.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막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돌아옵니다. 12번째는 감사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핍만 보면 결핍이 오고 풍요에 감사하면 풍요가 옵니다. 있는 것 세어보고 고마워하세요. 감사가 불을 부릅니다. 13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건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목표 액수를 적어 붙이고 매일 보며 확인하세요. 명확한 목표가 행동을 만들어요. 14번째는 부자 공부입니다. 부자들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습관을 배우세요. 부자 마인드를 익히고 부자처럼 생각하며 부자처럼 행동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15번째는 인내입니다. 돈은 하루아침에 안 모여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복리의 마법을 믿고 장기적으로 가세요. 10년, 20년 모으면 억대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존중하되 숭배하지 마세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돈 관계를 맺으세요. 사주가 나빠도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재성이 약해도 식상을 키우면 되고 비겁이 강해도 습관을 고치면 됩니다. 타고난 건 10%이고 노력이 90%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사주로 본 재물운을 알아봤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재성의 막힘과 식상의 부족 그리고 비겁의 침해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상을 키워 일하는 능력을 늘리고 비겁을 제어해 새는 돈을 막으며 재성을 보충해 재물운을 높이세요. 사주는 경향성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재물운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돈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사주방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실용적인 명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